안녕하세요. 오토캐드 아키텍처 교육을 맡게 된 SCK 고은지 매니저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오토캐드 아키텍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토캐드 아키텍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건축 설계하셨던 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수정사항이 나올 때마다 평면, 인면, 단면 모든 도면을 수정하는 작업이 여간 번거로운 게 아니잖아요. 일일이 수정할 부분을 찾아서 고쳐야 하고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휴먼 에러가 발생하는 일이 빈번하죠. 오토캐드 아키텍처는 2D 설계를 하면서 3D 설계가 동시에 같이 진행이 돼요. 3D 모델을 통해서 2D 도면이 자동으로 추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라인으로 하나하나 작성했던 건축 요소들이 미리 작성이 된 상태로 여러 가지 유형의 라이브러리가 8,800개 이상 들어가 있어요. 또 하나 유용한 점은 도면 관리인데요. 하나의 도면을 여러 사람이 수정하는 작업을 해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떤 도면이 라스티스인지 관리하는 것도 번거로운 일이잖아요. 가끔 버전 관리를 잘못해서 예전 버전 도면에 수정을 하게 되면 다시 작업하는 번거로운 일이 종종 생기기도 했는데요. 프로젝트 내비게이터를 활용하면 내가 체크인 했을 때 다른 사람은 읽기 전용으로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수정한 작업들을 누가 언제 수정했는지 리스트로도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새로 처음부터 배워야 하고 프로그램이 낯설면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데 확실히 오토캐드 기반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라 오토캐드와 인터페이스가 거의 비슷하고 사용하는 명령어가 똑같다는 점에서 설계하시는 분들이 접근하기 정말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토캐드를 사용하고 계시다면 오토캐드 아키텍처를 바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혹시 오토캐드 LT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오토캐드를 구매하셔야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아젠다인 오토캐드 아키텍처의 인터페이스와 툴셋 소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토캐드 아키텍처를 설치하셨을 때 볼 수 있는 아이콘이에요. 먼저 이 아이콘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캐드 아키텍처를 실행했을 때 보이는 화면인데요. 오토캐드를 실행했을 때와 크게 다르지 않은 UI를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그럼 이제 오토캐드 아키텍처의 인터페이스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토캐드의 인터페이스와 매우 흡사하죠. 도구 팔레트가 들어가 있는 게 차이점입니다. 하나하나 일일이 그리지 않아도 미리 작성된 요소들이 라이브러리로 들어가 있어서 선택해서 바로바로 넣을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이 도구 팔레트 라이브러리에는 설계에 활용하기 좋은 벽, 문, 창, 공간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가 있는데요. 각 객체마다 어떤 스타일로 추가하고 싶은지 스타일 검색기에서도 유형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객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벽에 대한 스타일이 이렇게 있고요. 객체 유형을 선택하시면 문에 대한 스타일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도 많이 쓰시죠? 하나하나 그리기 어려웠던 객체들이 이렇게 라이브러리로 들어가 있어서 도면을 그리실 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오토캐드 아키텍처는 2D 설계를 하면서 3D 설계가 동시에 같이 진행이 됩니다. 3D 모델을 통해서 2D 도면이 자동으로 추출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라이브러리도 전부 3D 형상으로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스타일 검색기와 도구 팔레트는 처음 설치를 하셔서 실행을 하시면 켜져 있지만
혹시나 꺼져 있다면 도구 팔레트에서 이렇게 실행을 시킬 수 있고요. 도구 팔레트에 혹시 없고 사용하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 컨텐츠 검색기를 통해서 없는 제품들을 검색해서 넣으실 수도 있어요. 이 컨텐츠 검색기에서는 욕실, 가구, 주방, 사무실 등 더 다양한 도구 팔레트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욕조도 확인할 수 있고요. 주방의 싱크대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하시고 싶으신 제품을 확인하셔서 도면에 삽입을 하시면 바로 도면에 삽입이 되고, 도구 팔레트에 추가를 누르시면 저희가 아까 열어놨던 이 도구 팔레트에 이렇게 추가되는 걸 보실 수 있으세요. 꼭 도구 팔레트를 켜놓고 작업하지 않더라도 위에 있는 리본 메뉴를 통해서도 벽과 문, 창, 계단 같은 요소들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토캐드 아키텍처에는 상세 구성 요소가 들어가 있는 게 특징입니다. 건축 도면들을 그리다 보면 필요한 구성 요소들이 이쪽에 보시면 다 들어가 있어요. 빔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사이즈별로 들어가 있고요. 컬럼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운데이션에 대한 상세, 렉탱글 컬럼과 렉탱글 푸틴, 빔과 월에 대한 상세도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씩 클릭해 보시면서 필요한 상세 구성 요소가 있다면 사용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한번 임의로 콘크리트 빔에 대한 상세를 넣어 볼게요. 저는 250에 450 콘크리트 빔을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누르시면 도면에 삽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토캐드 아키텍처의 또 하나의 특징은 이렇게 단면 및 인면이라는 리본 메뉴가 있다는 건데요.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2D 도면이 작성되면서 3D 도면이 같이 생성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2D 도면을 수정하고 단면을 자르면 3D 도면이 같이 변경돼요. 기존의 도면을 작성할 때는 저희가 평면, 인면, 단면을 하나씩 일일이 찾아서 새로 고쳤어야 됐잖아요. 근데 오토캐드 아키텍처에서는 평면 도면을 수정을 하고 새로 고침을 누르면 동시에 수정이 됩니다. 다음으로 주석 달기 리본 메뉴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이 메뉴를 사용하기 위해 간단한 도면 하나를 그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그리드를 그려줄게요. 이 그리드가 어떻게 작성되는지에 관해서는 다음 강의인 2강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덧붙여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간단한 툴셋 소개이니만큼 그리드가 어떻게 그려지는지에 대해서만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드를 넣어주셨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도구 팔레트에서 벽체를 클릭하시고 벽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라인을 따라서 클릭만 하면 벽체가 자동으로 생성되고 끝점을 맞춰주시면 마감까지 완벽하게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문을 넣어 볼게요.
문을 클릭하시고 벽체를 클릭하신 다음에 이렇게 움직이시면 문이 보이실 거예요. 여기서 넣고 싶은 곳에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벽체가 자동으로 끊어지면서 문이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위치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방금 넣으셨던 문을 클릭해서 클릭 한 번으로 위치를 옮겨 주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위치를 옮기면 벽이 문을 인식하기 때문에 별도의 수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창문도 같은 방법으로 넣어줄게요. 창문을 누르시고 벽을 누르신 다음에 넣고 싶은 위치에 클릭, 클릭, 클릭 하게 되면 자동으로 벽체와 벽체 사이에 창문이 들어가고 벽체가 끊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주석 달기 메뉴를 살펴볼게요. 주석 달기 메뉴를 들어가시면 주석 도구라는 탭이 있는데요. 이걸 클릭하시면 주석 메뉴에 도구 팔레트가 나타납니다. 주석 메뉴의 도구 팔레트에는 주석, 치수, 인출선, 태그, 일람표 작성 등과 같은 메뉴를 볼 수 있어요. 도구 팔레트 사용이 불편하신 분들은 상단에 도구, 문자, 치수, 일람표, 인출선, 키노팅과 같은 리본 메뉴를 사용하셔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앞서 그려놓았던 도면에 주석을 달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오토캐드와 차별화된 메뉴 중에 가장 대표적인 메뉴로는 AC 치수가 있어요. 이건 잘 활용하면 정말 유용한 기능인데요. AC 치수 버튼을 눌러주시고 치수를 달고 싶은 객체를 드래그 해주신 다음 엔터를 눌러주시면 치수를 달고 싶은 방향을 선택할 수 있어요. 이 방향을 선택하신 후에 위치를 잡고 마우스 커서를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한 번에 모든 치수가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치수는 오토캐드 치수 스타일과 동일하게 이렇게 치수 스타일을 변경을 할 수도 있어요. 치수 스타일 관리에 들어가셔서 스타일 관리자에 들어가시면 오토캐드와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원하는 대로 치수 스타일을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기능은 문 태그입니다. 문 태그를 클릭하시고 태그하고 싶은 문을 선택해 주신 다음에 원하시는 위치에 클릭해 주시면 문에 태그가 붙어요. 다음에 창 태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 태그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진행해 주시면 문과 창 태그를 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일람표를 한번 넣어 볼게요. 문 일람표를 클릭하시고 넣고 싶은 문을 선택하신 후에 테이블이 위치할 상단을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테이블 사이즈를 지정해 주시면 이렇게 문 일람표가 자동으로 작성됩니다. 다음으로 창 일람표도 넣어 볼게요. 창 일람표를 클릭하신 후에 일람표를 넣고 싶은 창을 드래그 해주시고 선택을 해주시면 문 일람표와 동일하게 테이블이 자동으로 작성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출선 메뉴를 살펴볼게요. 제목 인출선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저희 평면도, 인면도, 단면도 같은 제목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이렇게 인출선 주석을 사용하시면 자동으로 속성 편집이 가능한
블럭이 생성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속성 편집을 이용해서 원하는 타이틀과 스케일을 수정할 수 있어요. 하나하나 그리고 텍스트를 넣지 않아도 돼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면에 관한 인출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목 인출선과 사용하는 방법은 비슷하고요. 단면 인출선을 눌러보시면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저는 기본 단면 인출선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르시고 싶은 단면의 위치를 선택하셔서 클릭 하신 다음에 어느 방향으로 볼지를 정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 방향으로 선택해 볼게요. 인출선만 나타내는 옵션이 있고 단면까지 나타내주는 옵션이 있는데요. 저는 단면을 나타내주는 옵션을 선택해 볼게요. 이렇게 옵션을 선택하시면 2D 단면 결과에 대한 삽입점을 지정하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그럼 이렇게 빈 공간에 커서를 누르게 되면 제가 원하는 뷰의 단면이 자동으로 생성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뷰 번호와 뷰 제목과 축척을 넣어주시면 빠르고 쉽게 단면도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단면과 인면의 뷰 범위에 대한 내용은 뒤에 강의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인면도도 마찬가지로 눌러주시면 인면도의 여러 가지 종류가 나오는데요. 저는 기본 인면을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인면 인출선을 누르시면 커서가 하나 뜨는데요. 원하시는 위치에 커서를 올리시고 인면을 보고 싶은 방향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 방향으로 선택해 볼게요. 단면 인출선과 마찬가지로 인출선만 볼 건지 인면을 도면으로 함께 볼 건지 옵션을 선택하는 창이 나오는데 저는 도면을 함께 보는 걸로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인면 영역의 첫 번째와 마지막 구석을 지정하라는 코멘트가 나오는데 저는 전체적인 건축물의 인면을 보고 싶으니까 전체를 선택해서 이 인면도의 결과를 어디에 볼 건지 커서를 갖다 대고 클릭을 눌러주시면 단면도와 마찬가지로 자동으로 인면이 생성이 되고요. 이렇게 생성된 인면이 어느 방향에서의 인면인지 여기에 나타나 있는 선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저와 함께 오토캐드 아키텍처의 인터페이스와 가장 기본적인 툴셋 활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귀에 잘 들어오셨나요? 오토캐드 아키텍처 사용하기 어렵지 않죠? 오토캐드를 그동안 사용하셨던 분들이라면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남은 강의 동안 오토캐드 아키텍처 조금 더 알차고 쉽게 활용할 수 있게 저와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봬요.